네, 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어떻게 하면 125세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혈압 관리라는 말씀에 많이 익숙해져 계실 겁니다. 혈압을 관리해야죠. 맞죠? 하지만 혈관 관리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혈압을 관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태까지는 혈압 관리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혈관을 관리해야지 혈압을 관리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에 정서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 또 지하철에 올라타기 위해서 급히 뛰다 보면 혈압이 180, 190 이렇게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시로 때때로 변하는 그 혈압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혈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전하게 그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혈액을 담아 놓는 혈관을 관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겠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혈압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혈관을 관리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 강화제인 거 아시죠? 대부분 고혈압 치료제라고 알고 계시죠? 치료라는 건 뭐죠? 일정 시간 그 치료 행위가 반복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그 전보다 뭔가 결과값이 달라져 있는, 즉 증상의 개선이 되었든 아니면 그 질병으로부터의 일부의 탈출이든 아니면 완전한 탈출이 되어지는 것을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압 강화제는 10년을 먹든 20년을 먹든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날 그 약을 빠뜨리고 안 먹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전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게 되죠. 따라서 치료제라는 말은 적합지 않습니다. 혈압 강화제가 맞겠죠. 그렇다면 혈압 강화제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즉 상위 차원인 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사격을 합니다. 근데 빗맞게 되죠. 대증요법,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약물요법이 이렇게 정중앙을 관통하지 못하고 빗겨 맞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죠? 근원 치유가 안 되고 자꾸 증상만을 감추는, 증상만을 뒤로 연기해서 미루는 이러한 요법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근원적인 것. 한번 하면 그것이 항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영양요법, 그리고 식이요법. 요즘에는 이제 이 두 가지만으로는 힘들죠. 환경까지를 고려해서 환경요법, 이 세 가지가 아울러져야만 정중앙을 타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식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병원에 가서 그것을 해결한다. 그거는 모순이 되겠죠. 퀴즈 하나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자, 동맥이 견딜 수 있는 그러면 최고 혈압, 이걸 버스트 프레셔, 파열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그럼 파열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도 틀렸었습니다. 답은 1500mm Hg입니다. 수은주를 1500mm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압력을 말하는 거죠.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고혈압약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권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까? 복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 140 혹은 150 이 근방인가요? 그리고 200mm Hg가 넘으면 파열이 된다고, 혈관 관리 잘하라고, 혈압 관리 잘하라고 하죠. 혈압 관리 잘하라고. 하지만 140, 150, 180 넘는 일은 일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전화통화 하다가도 화가 나면 혈압이 확 솟구치지 않습니까? 1500을 견딜 수 있는데 어떻게 200에서 파열이 될까요? 그거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예전 기찻길역을 걷다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선로 관리의 원칙도 이렇게 늘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럴진데 우리는 샤워는 매일 하면서 세수는 매일 하면서 이는 매일 3번 이상 닦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청소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 끼어있는
노폐물은 어찌하나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병원도 그러한 고민을 해보라고 권한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되겠죠. 왜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혈압 관리를 하기 위한 혈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1500mm Hg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처음의 상태처럼 그렇게 노화시키지 않는 혈관을, 노후되지 않는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혈관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파열의 문제이겠고요. 또 하나는 막힘의 문제이겠죠. 즉 파열되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125세까지 무리 없이 혈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파열의 문제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콜라겐 섬유, 선유라고 되어 있는데 콜라겐 섬유하고 엘라스틴이 이렇게 마치 대나무를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콜라겐은 신장성을, 엘라스틴은 신축성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당독소와 결합하지 않고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불포화 필수 지방산, 모체 필수 지방산이 충분히 섭취된 상태라면 탄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굽고 튀기고 볶아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거나 아니면 당독소의 함량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조직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축성이 떨어지니까. 고무도 오래 햇빛에 노출시키면 어떻습니까? 삭아서 금방 적은 압력에도 팡 터지게 되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체 필수 지방산과 콜라겐,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을 충분히 잘 섭취하고 고온 조리를 피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이 파열의 문제를 비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예전 자료인데 제가 모체 필수 지방산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2010년경에 제 강의를 들었던 모 신경외과 원장님이 이 모체 필수 지방산을 한 환자분한테 권했대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이 안 된 환자였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모체 필수 지방산을 적용을 했을 때 변화 사항을 저한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혈관 노화도가 4단계였었어요. 처음 왔을 때가 아니라 그 신경외과 원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법, 좋은 요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혈관 노화 단계는 4단계로 측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약 한 달 후에 혈관 노화도가 1단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단계라면 200mm Hg에도 취약할 수 있었던 그 혈관의 상태가 한 달 만에 원래 1500mm Hg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향해서 혈관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혈관의 물성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자연 치유의 속도는 빠르고 자연 치유력은 강력합니다. 그것만 바꿨는데도 그래요. 따라서 정말로 굽고 튀고 볶지 않는 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으로, 즉 삶고 데치고 찌는 이 조리법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좋은 기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 식생활 습관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혈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막힘의 문제는 조금 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분지되어 있는 곳에서 항상 말썽이 일어나요. 혈관. 여기 보시면 관상동맥 혈관인데 이 분지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원이 작은 게 커지고 하는 요 부위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와류가 일어나고 있죠. 와류가 일어남으로써 잔 진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죠. 큰 건물도, 그 다음에 아주 고가의 차량도 이렇게 진동에 참 취약하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와류가 생기고 잔 진동이 생기게 되면 그 혈관을 감싸고 있는, 혈관에 이렇게 선모처럼 쭉 촘촘히 나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거를 글라이코칼릭스, 한국말로 옮기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데 당옷, 그러니까 당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옷, 그 당옷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혈관 내피세포에 쭉 깔려 있는데, 돋아나 있는데 저렇게 와류가 생기고 잔 진동에 의해서 그 부분이 무너지기가 쉬워져요. 어떤 때 채소 잘 안 먹고
아미노산 잘 안 먹고 소금물 잘 안 마시면 저렇게 깨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 이렇게 쭉 혈액이 흐르게 되죠. 그러다가 분지가 일어나는 요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와류가 발생하죠. 보어텍스가. 요때 이제 쉬어 스트레스라고 해서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실러터리 이 잔 진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 두 가지의 힘에 의해서 요 부분의 내피 세포에 쭉 돋아나 있는 당옷 글라이코칼릭스가 그 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바로 요 무너진 곳에서 이제 혈구들과 충돌 현상이 바로 내피세포와 일어나게 되겠죠. 혈구와 당옷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이 옷이 벗겨지니까 혈구가 와서 탕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여기를 다 때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겠고 그때 바로 콜레스테롤이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염증이 벌어진 내용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출동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아닌 혈관 관리 부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즉 콜레스테롤은 혈액이 누출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우리 몸에서 언제입니까? 혈압이 낮아지는, 즉 혈액이 새는 때죠. 그 새는 거를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와서 뚜껑, 마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라는 것이 목표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혈관에 구멍이 나지 않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염증 관리가 우선이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만 약물요법을 할 때 듣는 얘기는 다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혀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쉬어 스트레스라는 것은 한국말로 전단응력, 한국말이 좀 더 어렵죠. 이건 뭐냐면 층 밀리기 변형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층이 밀려지죠. 혈액이 쭉 혈관의 벽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고 가게 되죠.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 이렇게 쭉 돋아나 있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이 손모가 쓱 쓸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충분치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술 혹은 담배 이런 것에 노출이 오래된다면 이 부분이 잘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관리하는 일은 너무나 쉬우면서 그것을 안 고치면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지되어지는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스텐트를 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글라이코칼릭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혈관인데 이걸 자른 단면이에요. 보시게 되면 매끈매끈한 거라고 예상들을 하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주 잔 솜털이 빼곡히 나와 있죠. 이유는요, 혈구들이 와서 여기에 내피세포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옷이 입혀진 거예요. 이 당옷은 바로 아미노산과 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고 채소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세포에 충분한 소금물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물이. 그래서 좋은 물, 좋은 소금을 충분히 드시는 이것만으로 이 부분은 온전하게 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소라는 것을 멀리하는 요즘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조금 그 혈관의 문제점들이 옛 세대보다는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우리 선조들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났죠. 그 직관이랄까, 직감이랄까. 바로 무말랭이 추출물에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당옷이 되어지는 원료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무말랭이를 그냥 드시는 것은 뭐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소화하기도 힘들고. 왜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련선상으로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당 영양소라고 하는
필수 당이 이게 가지치기로 해서 붙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무말랭이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잘라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물질을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옷에 혈관 내피세포에 당옷을 입힐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무발랭이 추출물 원료를 통해서 당옷을 내피세포에 두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간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싼 보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가장 생명 현상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산소를 실어 나르는 그 관, 즉 혈관의 내구성을 125세까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 소방관이 있죠. 자, 이렇게 불이 났어요. 경찰이 와보니까 지난번 불 났을 때도 이 소방관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도 이 소방관이 있어요. 이번에도 왔더니 또 불 났는데 어김없이 이 A 소방관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 경찰이 좀 지능이 만약에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경찰관분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만약에 경찰관분이 인지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경찰관분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이 소방관을 당신 이 여기다가 불지른 방화범이지 하면서 수갑을 내밀었다면 이 소방관 이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어이없어 하겠죠. 저는 여기 불 끄러 왔지 여기 불을 지르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불을 지렀으면 제가 도망갔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와류가 형성되는 그곳에 잔 진동에 의해서 당옷 글라이코칼릭스가 벗겨지게 되면 혈구에 의한 충돌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 염증이 일어나면 혈액이 새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어질 수 있죠. 바로 그때 우리 몸은 뭐를 동원해서요? LDL 콜레스테롤을 동원해서 그곳에 막아버립니다. 덮어 씌워서. 마치 불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경찰관이 소방관한테 수갑을 내민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듯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듯이 우리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을 막는다고 해서 LDL 콜레스테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처방을 해서 그것을 복용을 권한다면 이건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건강한 혈관이 웰비잉과 웰다잉을 보장해 줍니다. 그로써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프라이팬 요리를 안 먹고 식용유를 굽고 튀기고 볶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삶고 데치고 찌는 냄비를 이용한 요리만 잘 먹어줘도 의료 재정을 매년 3조 원씩을 절약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나 쉽죠? 하지만 의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실천이 항상 말보다는 앞서야 되겠죠. 꼭 실천하셔서 병원에 신세지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10만 킬로의 혈관 125세까지 잘 지키실 수 있는 자신감 얻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에 옮겨서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고 건강한 혈관으로 건강한 수명 오래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